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차병원 영상의학과 고지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갑상선 조직검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 갑상선 검사는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갑상선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혹이 발견이 된다면 요거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는 초음파가 되겠고, 보시면 이렇게 정상 갑상선은 기도 앞쪽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정상 갑상선인데, 초음파에서 보면 이 사진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가 있고, 기도 옆에 이 동글동글한 거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경동맥이고요. 이 경동맥하고 기도 사이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 이 회색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혹이 있다면 이렇게 갑상선 내부에 혹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서 초음파를 하면은 거의 혹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만져지지 않는 혹에서 한 8에서 12%는 암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상선이 혹이 발견이 되면은 무조건 다 조직 검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언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조직 검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모양이 나쁜 혹 그리고 크기가 큰 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나쁜 거는 초음파로 어떤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혹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아래에 있는 혹과 위에 있는 혹은 상당히 다른 혹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초음파에서 아주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은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혹은 물이 차 있는 혹이고, 이 위에 혹은 얘보다 상대적으로 좀 회색이죠. 그래서 얘는 물이 없는 이제 단단한 고형 성분의 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볼 때는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살펴보고, 이 주위 갑상선과 비교해서 색깔이 어떤지, 좀 까만지 아니면은 얘는 여기 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고형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 주위 갑상선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이런 등 에코인지, 이런 두 가지 구성 성분과 에코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안 좋은 소견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 같은 혹은 위아래로 키가 큰 혹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자라면 더 나쁘다고 보고, 얘는 반면에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납작한 혹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괜찮은 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보는데 아래 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만 위에 거는 좀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불규칙할 경우에 더 안 좋은 소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작은 점 같은 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석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작은 석회화 같은 게 보이면 이제 또 나쁜 소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갑상선 혹이 발견이 되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죠.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위험도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단계, 높은 단계 암의심부터 중간 단계 암의심, 낮은 단계 암의심, 그리고 양성, 이렇게 나눠서 초음파의 판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갈수록 괜찮은 혹이에요. 그래서 위에면은 좀 더 나쁜 혹을 시사하는 지금 소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딱딱하고 까만 혹입니다. 게다가 여기로 가겠지요. 거기다가 다른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 키가 크고 안에 미세 석회화가 있고 경계도 나쁜 혹이라서 이런 경우엔 이제 높은 단계 암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혹들은 이제 물이 차 있는 혹인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은 갑상선하고 같은 에코를 보이는 등에코의 결절이고, 내부에 그런데 이런 석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모록이고 등에코, 고에코라면 다른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이 있다면 이렇게 중간 단계 암 의심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이 차 있고 등에코의 결절인데 다른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제 낮은 단계 암 의심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물로 차 있는 혹은 이제 양성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높은 단계 암의심, 중간 단계 암의심은 무조건 다 조직 검사를 하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제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갑상선 암이 클수록 예후나 생존율, 재발률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좀 권유하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 사이즈. 그래서 보시면 아까 높은 단계의 암 의심 결절이라면 암이 나올 확률이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한 1cm 정도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많이 갑상선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한 5mm 이상에서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중간 단계 암 의심 결절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40% 정도의 악성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한 1에서 1.5cm 조금 더 컸을 때 세포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낮은 단계의 암 의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의 위험도가 한 3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cm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이제 세포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 있는 혹인데 이제 대부분 나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뭐 물혹이 너무 커서 불편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 조직 검사가 특별히 권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적인 이것도 수치는 아닙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기가 작을 때도 새침흡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어릴 때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유전성 갑상선암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칼시토닌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PET-CT에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좀 더 작을 때도 세포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5mm 아래의 작은 결절은 이제 보통 너무 작으면 이제 초음파 그 세포 검사하기도 어렵고 해도 세포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서 5mm 아래에서는 많이 권유를 하진 않지만 종양이 밖으로 침범을 했거나 림프절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아니면 이 위치가 좀 안 좋아서 기도 근처, 반회후두 신경 근처나, 그리고 아니면 빨리 이렇게 자라는 혹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이 갑상선 암이라면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mm보다 작아도 세포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직 검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새침흡인 검사이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붉은 바늘 생건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새침흡인 검사는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유도화에 이런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혹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제 혹의 세포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또 신뢰도도 높고 간단하게 갑상선 혹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의 대상이 되는 혹에서 이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굵은 바늘 생건 검사를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새침흡인 검사의 보조적인 진단 검사로 이용이 되는 거고, 보시면은 좀 더 굵은 바늘을 넣어서 여기 이게 칼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또 결절을 위치시켜서 잘라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아니고 이건 조직을 보는 검사이고요. 이제 제일 먼저 하진 않고 이제 보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새침흡인 검사나 굵은 바늘 생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병리과로 보내져서 현미경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되고, 병리의사는 이제 베데스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세포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병리 검사 결과는 이제 저희가 뭐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암이다 아니다라고 두 가지로만 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갑상선 혹 전부에서 일부만 채취해서 세포를 보는 거기 때문에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암일 확률과 그 이후에 차후에 후속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은 제일 처음으로 논 다이어그노스틱이라고 해서 비진단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암일 확률이 한 5에서 20% 정도로 뭐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필요하면, 많이 안 좋으면 3에서 12개월 후 재검을 권고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물혹, 이게 이제 거의 물만 차 있는 혹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올 세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세포 검사를 해도 논다이그노스틱 비진단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포 검사 후 비진단이 나오더라도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반면 이런 혹은 위아래로 긴 까만 혹이기 때문에 논 비진단이 나오면 이제 재검을 권유를 하고, 이분도 이제 처음엔 비진단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재검을 했을 때 암이 나와서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비진단이 나올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굵은 바늘 검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양성이고요. 요게 나오면 이제 일단 안심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암일 확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한 2에서 7% 정도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상선 혹이 있으면 전체가 아니라 되게 일부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암이 있는 부위가 채취가 안 되면 이제 그냥 양성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암일 수도 있는 그런 위음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음파 소견이 많이 의심스럽다면 재생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초음파 소견도 괜찮고 양성이 나왔다면 1, 2년 혹은 2, 4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래 혹은 이제 물이 차 있는 등의 코의 결절이라 별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혹이고 세포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안심을 하고 한 2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비정형 카테고리인데 사실 좀 골치가 아픈 카테고리입니다. 뭐 암이 실제로 있을 확률은 한 13에서 30% 낮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시원하게 암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해보자고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재생검을 많이 권유를 하고요. 그 외에도 분자학적 검사나 수술, 또 추적 검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소견이 많이 나쁘다면 이제 좀 아까보다 좀 빨리 3, 6개월 뒤에 재생검을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굵은 바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비정형이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소견이 나쁘지 않다면 뭐 추적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암이 의심이 많이 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딱딱한 고형 혹이 있었는데 세포 검사를 했을 때 비정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그 조직 검사를 권유를 하셔가지고 굵은 바늘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암이 진단이 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만 고형 혹이 있는데 세포 검사에서 비정형이 나왔고 이분은 그냥 추적 검사를 하셨고 2년 후에도 이제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냥 이분은 추적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라고 여포성 종양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암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23에서 34% 정도로 그래서 수술이 일반적으로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추적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좀 자라나는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이 차 있는 등의 코의 혹인데 여포성 종양이 나왔고 이분은 수술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양성 종양을 그냥 진단받으셨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 이제 세포 검사에서 나왔지만 수술을 했을 때 유두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입니다. 그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악성 의심이고 이건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키가 큰 까만 혹에다가 안쪽에 석회화까지 동반이 되어 있어서 암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악성 의심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뭐 합치하는 소견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악성 카테고리인데요. 이건 뭐 거의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매우 이제 석회화가 많이 있는 안 좋은 혹이었고 세포 검사에서 악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혹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영상 검사는 초음파 검사이고요. 초음파에서 발견된 혹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때때로 암이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 세포 검사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는 아까 6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검사를 했다고 딱 한 번에 진단이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진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재생검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초음파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